이 미분과 적분이 있는데 이 미분과 적분에서 있는데요. 일단 미분이라는 뜻 아십니까? 미분은 뭐냐면 봐봐요. 큰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걸 상상해봐요. 면적이 변하고 있다고? 제가 찍어냈어요. 일단 이게 미분과 적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나온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일단 어쨌든 이게 순간의 변화를 찰칵 찍어내면 이 변화가 있죠? 또 찰칵 또 찍었어요? 또 찍었어요? 또 찍었어요? 찍었어요? 계속. 이게 무한히 계속 찍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확대한 거예요. 사실상 이건 무한히 계속 돼요. 무한히 작은 크기로 계속 되지만 사실상 순간이기 때문에 그 조각 자체가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은 게 무한히 많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몰랐던 그 수학이. 지겹기만 했던 그 수학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미분과 적분 자체가 이게 미분인데요. 미분은 순간의 변화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잘라라. 그러면은 이 기호를 우리가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미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간단한 기호로 지금 제가 영어로 모드를 바꿨거든요. 일단 DX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은 뭐냐면 미분과 적분 여기서 말한 미분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 적분은 뭐냐면 일단 또 잘못 쳤네. 순간의 변화를 달라 dx 적분 여기서는 없지만 이게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s라고 합시다. s 왜냐면 인테그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인테그랄을 여기서 기호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여기 미분과 적분에 이게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 워드 자체가 사실 이게 다른 기호들 뭐 시그마까지는 있는데 나머지 다 없어요. 이게 인테그랄이 있어요. 여기 이 인테그랄 표시 자체 하나가 이 적분에 들어가서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적분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적분은 이 무한히 많은 이렇게 덮고 있는 조각들을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요. 무한히 작은 걸 무한히 많이 합쳐가지고 1을 적분하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1을 미분하면 무한소가 되는 겁니다. 무한소를 미분하면 무한소 중 무한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한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이 적분 자체가 1을 넣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dx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이 dx를 적분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증기운동이 끝났고요. 이제 진짜 활용해 봅시다. 적분, 이 식을 있죠? 이제 나올 겁니다. 무한히 작은 변화를 뭐야? 영어네? 영어. 뭐지? 이게 수식표가 안 사라졌네. 아직. 무한히 작은 변화를 합쳐라. 근데 여기서는 식전용이어가지고 인테그랄 기호가 S라고 할게요. 이게 식전용이라 가지고 여기다 식을 넣어버리면 이게 식이 돼버리니까 일단 이 준비운동이 끝났고요. 너무 아깝네. 그러면 일단 활용해 봅시다. 그럼 북한띠인데 일단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한 칸은 덜 띄워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것도 아예 합쳐야 되고 그러면은 미분과 적분 2대 지우고요. 아셨듯이 이미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활용 좀 해볼게요. 자, 저기 잘 알려진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알려진 식을 활용해 볼 건데요. 그 문제를 제가 하나 내볼게요. 적분, 무한히 작은 변화를 합쳐라. 미분, 소간의 변화를 잘라라인데 제가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데 걷고 있는 사람이 한 순간 동안 몇 미터 움직이는가? 그러면은 대부분 답은 0미터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배우면 제 이 강의를 들으면 다릅니다. 이 0m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답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보통 1순간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1순간은 0초라고 다들 판단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0이 아닌 생각보다 이상해요. 수학은 원래. 이 0m가 아니라 괄호를 치고요. 이거 표정이 자꾸 나오니까 복사는 dx미터입니다. 답은 dx미터가 맞습니다. dx는 무한소를 뜻하는 거고요. dx미터인데 여기서 dx는 숫자를 뜻하는 거임으로써 x를 빼주고요. d미터 미분화 d미터입니다. d가 미분화라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거 x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수를 미분했을 때고요. 어쨌든 근데 x가 몇인지에 따라서 어쨌든 모두 무한소예요. 근데 무한히 작은 수를 입실론이라고 저기 기호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입실론이라고 있거든요. 무한히 작은 수를 뜻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입실론은
무한히 작은 수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무한소 그러니까 dx랑 거의 그러니까 dx랑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dx가 무한수잖아요. 무한히 작게 쪼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식을 활용해서 미분과 적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좀 철학적이겠지만, 그러니까 철학 플러스 수학인데, 영어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년입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답은 저기 기호에 들어가면 보이겠지만 무한년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답은 충격적이게도 무한대가 아닙니다. 사실 무한대는 사실 이 팔자를 눕힌 것 같이 생긴 이거는 무한 이 큰 수가 아니라 그냥 무한이 아니라 무수함 자체를 나타내는 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수함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한대 대신 뭘 쓰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러올 텐데요. S. 사실 인테그랄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수식이기 때문에 빼고 일단 S 또는 인테그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컴퓨터 그러면은 답은 인테그랄 이거입니다. 사실 여기 컴퓨터에서는 적분이 이게 10밖에 안 돼가지고 워드에서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미분과 적분이 모두 있을 때 그러면은 일단 그걸 활용한 식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조식 삽입이라는 여기 수식 더보기에 들어가 보면 저기 여기 뉴턴의 중력 법칙도 있는데 사실 적분이 여기 있어요. 사실 뉴턴의 분배 법칙, 사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제로 하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 또 올릴 거니까 일단 이거 합시다. 이게 더 오래된 내용이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건 사실 무한소이고 이 x가 뭐인지 따라서 달라질 건데 사실상 이 파이는 3.1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화면 키워도 됩니다. 여기서 내려보는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3.14 반올림에서 3.14입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68입니다. 22.68이라고 써졌는데 2.68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dy도 사실상 문자입니다. r도 문자이고요. 이 대괄호는 괄호, 중괄호 그거 아시죠? 그 5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근데 그러면 파이를 루트를 하면은 뭐냐면 이 많이 알려진 이 가우스의 분배 법칙 있잖아요.
여기서 변수를 넣으면은 n 팩토리얼이나 이런 복잡한 식이어도 일단 대학교 가서 배울 텐데, 어쨌든 이 인테그랄하고 이 많이 알려진 이 가우스의 적분을 하면은 파이의 루트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3.14잖아요. 그럼 루트의 파이를 하면 이게 그러면 3.14라고 해봅시다. 이게 무리수는 불편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거인 사람도 있겠고, 이미 배웠던 사람도 있겠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시청자도 있겠고, 어쨌든 다양한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니까 무리수 어쨌든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거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니까 잘라버립시다. 이거는 반올림 같은 걸 어쨌든 해야 하는 게 심화에서도 나왔을 거 아니야. 중1이나 6학년 그쯤에 심화에서도. 소수의 나눗셈 나눠서. 근데 이렇게 루트를 해보면은 아까랑 3.141 이렇게랑 다르게 약간 작아졌습니다. 앞에 있는 3.141에서 0.001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거, 그러면 여기는 모두 달라고 1.77입니다. 반올림을 한 값은. 1.772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1.772. 이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항상 그 값이 나오려면, 죄다 파이가 보이는 곳을 이렇게 3.14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하면 값이 한 1.772 정도의 값이 나와야 하는데 이보다 약간 크게 한 1.78 정도.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크게 1.78쯤 1.78이 있으면은 1.78 여기 1.78 1.78의 값이 사실 이 가우스의 적분에 숨겨진 답이 1.78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루트 자체 3.14의 루트라 해도 그렇고 파이 자체도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값이 3.14에서 더 줄여서 3.141이 아니라 더 늘려가지고 3.141 하면 이렇게 좀 더 커지고요. 3.14에서 더 줄이면 좀 더 작아지고요. 3을 하면 훨씬 더 작아집니다. 순간의 변화가 루트에서 좀 큰 변화를 부르는데 더 갈수록 점점 더 약간씩 커지면서 근사값이 참값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점점 더 단순해질수록 제일 단순한 자연수 3으로 나타내면은 진짜 단순하게도 너무 근사값에 대한 너무 오차가 심해서 많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3.141까지는 이제 3.14까지 이제 중학교 때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으면은 3.141까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우스의 적분인데 오늘 주제는 미분 적분이었고, 자, 이 뉴턴의 중력 법칙 보이죠? 이 G자는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이게 많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구와 달의 끌어당기는 힘, R은 거리, R은 저와 지금 컴퓨터의 거리랑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M, 저의 이제 질량이고요. G, 중력장수, 그리고 F는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이 만약에 이 F 값이 1을 넘어가는 순간 지구와 달처럼 그렇게 공전과 자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컴퓨터의 만유인력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공전하거나 컴퓨터가 저를 공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체는 두 물체의 만유인력이 이렇게 걔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곱해야 되죠?
일단 R이 지구와 달의 거리면은 384 과학시간도 좀 있지만 384000 38만 4천. 콤마는 무시하고요. 콤마는 옆에 있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38만 4천. 근데 제곱을 하면요. 147.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서 근사값인데 이거는 00000. 사실 이것도 사실 달의 거리 근사값인데 사실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달은 또 멀어지고 있음으로써 이 F의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진실인데 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하 컴퓨터처럼 지구와 다른 공전을 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이 큰 수, 이 옛날에는 이게 훨씬 작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커졌는데 M이 킬로그램이 지구의 질량이 있잖아요. 지구의 질량을 봅시다. 자, 지구 질량 M1이 지구입니다. M2는 그러니까 10에 24 5.973 그러면 6.6하고 뒤에 0을 24개 붙여주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6 근데 1승 0승이 한 자리고 1승이 두 자리인 거면 12 6 그러니까 100은 세 자리 10 그러니까 0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무려 이렇게 0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진짜 복잡한데요. 그럼 M2 자체도 그러면은 지구 질량이 아닌 달 질량으로 넘어갑시다. 81.3 나누기 81.3을 해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81.3 근사값 너무 수가 큰 관계로 근사값을 구하기로 합시다. 이젠 소수점 같은 거 없어요.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히 구할 수가 없어요. 1813 1813 뭐야 왜 작아졌지? 1813 726 937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지금 다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육 곱하기 10에 24승이라고 합시다. 7 이 아래 첨자 무시하고요. 왜냐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6 곱하기 10에 24 곱하기 1813
1813 726 937. 그러면 대략 10에 34승. (10에 34승인데) 사실상 얘는 이 수를 딱 보면은 보이시죠? 이 10에 34승이면 이 값에 비해 F, 그러니까 이 F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G는 이제 지구의 질량이 1임으로써 이제 무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력이 다를 때 얘기고요. 그거는 이게 지구의 질량 1 그래비트 그거를 기준한 거라서 일단 이 10에 34승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게 한 몇 자리 수인 따라서 그러면은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인데 11승인데 좀 크니까 1.47456. 안 된다. 핸드폰은 상황이 이제 안 되니까 1.4745. 왜 자꾸 65가 되지? 47456이 있었는데 1.47456 곱하기 10에 11승.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10에 34에서 11을 빼면 10에 23승이에요. F는 무려 그러면은 지구와 달 사이에 이 만유인력은 10에 23승이라는 어마무시한 그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약간 값이 더 있으니까 10에 22. 근데 이게 대략 7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7 곱하기 10의 2승, 22승.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이 이 값입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지구와 태양 사이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질량이 되게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질량이 33만 배입니다고요. 근데 반대로 미지세계에서는 너무 셀 수 없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의 0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제곱 R에 150 000 000 1억 5천만이에요. 150 000 000 2.25 곱하기 16 225 123 1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더 큰 태양의 질량을 봅시다. 뭐야. 그럼 일단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태양의 질량, 지구 질량을 6 곱하기 10에 24승이라고 일단 적어놨는데
2 곱하기 10의 1030. 그러니까 지구의 33만 배니까 뭐야? 뭐야? 왜 안 되지? 이게 왜 사라졌지? 아, 지울 수가 없다. 아, 여기구나. 근데 이게 안 되네. 일단 이거를 왜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이 시간이 그런가? 일단 망했다. 그 계산기로 빨리 찾아야겠다 이거. 뭐지? 아, 6, 8, 10에 24승. 일단 6 곱하기 10에 24승. 6 곱하기 10에 24승. 곱하기 33. 그러면은 2 곱하기 30승. 2 곱하기 10에 30승. 2, 1, 2, 3, 4, 5, 6, 7, 8. 이거 너무 많다. 5, 6, 7, 8,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됐다. 그러니까 6 곱하기 10에 24 곱하기 2 곱하기 10에 1.2 곱하기 10에 55승인데 이게 10에 16승이므로 그러면은 2.25 곱하기 10에 16승. 뒤자연수분의 앞자연수니까 1.2 곱하기 10에 55 나누기 2.25 곱하기 10에 16.
이걸 10에 55에서 16 빼면 39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더 커질까요? 그러니까 10에 55승에서 이거 다 지워볼게요. 39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근데 곱하기 1.2 이 한 5.4 곱하기 10에 38.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10에 24승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10에 34승보다 또 훨씬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거는 뉴턴의 마니올리아 법칙까지 했고 오늘은 이걸로 끝이 낼 건데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어쨌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 식 지우고요.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강의할 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